주제를 좀 바꿔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김충식 네.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공개한 예, 김충식의 2023년도 수첩을 봤더니 네. 손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네.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소재 이제 김충식이 이제 비밀창고 부근에서 버려진 자료를 김충식의 이제 비밀창고 부근에서 버려진 자료를 확보한 건데, 근데 참 눈에 띄는 부분이 이재명 당시 당 대표를 필습했던 김진성이 네. 충남 아산 아산 배방읍에서 읍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죠.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사실. 네. 그게 좀 연결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이거 생각이 드는데? 꼭 찾아내야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이거 소름 예. 끼치는 일인데. 소름 끼치는 일이죠. 예. 제가 그때 부산 가덕도 신공항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옆에 있다가 제가 최고위원이니까요. 제가 주요 인물입니다. 저희 전날 같이 한밤중까지 그 네.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그 현장에 갔는데 얘기는 끝났어요. 네. 끝나고 제가 옆으로 그 저희는 버스 타러 가려고 하는 장면인데 어떻든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들이 막 몰려드는 것처럼 돼 있었죠. 그러다가 소리가 나서 뛰어갔더니 이재명 대표가 목에 칼을 맞고 예.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손수건 같은 걸로 막고 있었다. 목을 좀 얼굴을 조금 이렇게 높이 대고 누워 있었던 거죠. 그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네.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우선 119 불렀냐? 119 불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안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지나도 안 오니까. 불렀습니다. 왜 안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행안 현장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관 기관으로 119가 있고 소방이 있고 경찰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은 원래 이제 와 있었잖아요. 주변에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주변에 와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얘기를 했죠. 우선 그러면 전화를 하니까 119가 어디냐면 17km 떨어진 곳에 이 응급차가 있는 119가 있는 거예요. 10km 떨어진 곳에서 오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그러면 10km 떨어진 곳 말고 응급차가 없는 119가 있느냐. 응급차가 없는 119 또는 응급차가 없는 가까운 경찰이 있느냐. 네. 와서 바로 응급조치부터 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119가 그걸 오게 하는 연락해서 바로 옆에서 아유. 가까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그 경찰들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응급조치를 안 해야지, 하는 거죠. 바로. 응급조치를 하게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걸 불러라.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에겐 경험이고 경륜인 거죠. 빨리 부르고 그래서 가까이 와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하늘이 도왔네요. 그렇죠. 진짜. 그 다음에 앰뷸런스가 오고 앰뷸런스가 오면 그 가고 그리고 이거는 앰뷸런스가만으로 갈 수 없다. 비행기가 와야 된다. 누구 헬기가 오면 된다. 헬기가 와서 바로 왜냐면 위급한 상황이니까 일본이 어떻든 위급하니까. 이런 예. 판단은 이제 또 병원에서 하고 119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9에서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막 하고 난 다음에 실려서 갔어요. 가고 내가 딱 생각이 현장이다. 현장을 보존해야지. 그래서 현장을 보존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도 찍으시고. 현장 보존해서 제가 먼저 사진을 찍었어요. 예.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을 올려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저 너무 사진은 끔찍한 현장이죠. 제가 찍은 사진인가요? 지금 의원실에서 그런데 제공한. 예. 왜 저거를 쳤죠? 이게 좀 너무 이게 자극적이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게 우산입니다. 우산으로 저기를 그 다음에 치웁니다. 그리고 닦는 흔적이에요. 저기 물 제가 먼저 찍었고 예. 그리고 찍고 나서 순간 보니까? 눈을 들려 보니까 저거를 닦고 닦고 있는 있어. 거죠. 닦고 있고 그리고 나서 네. 나중에 또 저기 정청래 의원도 찍었어요. 그리고 난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저희들이 왜냐면 그 현장을 마저 더 저거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갔더니 근데 물 청소를 해요. 이거 제가 이게 물 청소가 웬 말이냐?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데 서장 어딨냐? 제가 찾게 된 거죠. 예. 물 청소가 웬 말이냐? 이상한 거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원래 있을 증거의 수 없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바로 그것도 예. 바로 이 사건 터진 다음에 바로 이걸 지우고 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말이 안 있는 되는 현장에서 지운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흥건했고요. 그것을 지우고
닦고 있고 네. 휴지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이게 그만큼 이것도 지금 파헤쳐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어. 그걸 파헤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제가 법사위원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행안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경찰청장 부산 경찰청장에게 이야기했죠. 이거 내가 보니까 서장이 이상한 사람이다. 서장이 이상한 사람이고 거기서 물 청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라고 했더니 의원님 그거 다 지금 매뉴얼대로 한 거라고 합니다. 아니 상식 매뉴얼이 현장을 물 청소하는 게 상식 매뉴얼입니까? 그대로 보존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든 그러면 이 경찰청장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입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렇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이 입을 맞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대테러 센터입니다. 대테러 센터는 어디에 있냐면 국정원 산하 그리고 총리 산하에 있는 대테러 센터죠. 대테러 센터에 그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김상민. 김상민이죠. 김상민 전 김상민 검사. 네. 검사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김상민이 발표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 김상민이 무슨 김상민인지 몰랐죠. 우리는. 그 김상민이 누굽니까? 네. 김건희가 꽂아주려고 했던. 김영선 네. 자리에다가 꽂으려고 해서 김영선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 그러면서 김상민을 김영선 자리에 꽂아주는 대신 뭐라고 했냐면 저희 공기업 네. 사장 자리나 장관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딜을 하게 된 거죠. 매간매직한 그 김상민입니다. 그 김상민을 어디에다 꽂았냐? 예. 국정원에다 꽂았던 거죠. 그 국정원의 김상민과 대테러 센터가 이 칼은 예. 과도일 뿐이고 근데 그 칼이 이렇게 어마무시합니다. 갈았잖아요. 아주 갈고 연습까지 한 거 아닙니까? 연습까지 예, 테러 연습까지 그래서 하고. 이게 완전히 여기가 찔려가지고 저거된 건데 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노인네 할아버지가 한 것처럼 묻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대테러 센터가 이것을 함께한 공범이다. 경찰들이 공범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지금 이제 드러난 김충식의 수첩에 네. 이 손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김진성이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아산이 뭐 아무 때나 연결이 됩니까? 손목사랑 김충식 수첩에 괜히 나옵니까? 괜히 돈 얘기까지. 배방읍은 아산에서 또 얼마나 가야 되는데요. 아산 안에서 또 그리고 부동산은요. 이래서 이것은 충분히 나온 거고 김충식의 또 함께 동거녀가 이 부분에서 그 테러할 사람을 찾아다녔다. 김건희 쪽에서 이런 네.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영영관 TV에서 이제 보도가 된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그때 그러니까 보도 나왔던 것 중에 이상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도 하나 더 얘기해. 네, 어떤 겁니까? 그때 나왔던 보도 중에 네. 특별한 보도가 제가 찾았는데 헤럴드 경제 보도예요. 그런데 이 저희가 전날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최고위원 회의를 합니다. 부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니까 최고위원 회의했던 곳으로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려면 차를 타고 꽤 가야 합니다. 그렇죠. 가는데 저희들 차를 타고 갔지만 이 사람이 그 전에 있었던 곳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김진성이. 근데 김진성이 차를 타고 그 부산의 모텔에 옵니다. 그 모텔에 올 때 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태워다 줍니다. 예, 맞아요. 태워다 줬는데 그 이 태워다 준 사진이죠? 차량이 예. 벤츠입니다. 이 태워다 준 차량이 벤츠이고 네. 이 벤츠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영상으로 나옵니다.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지금 있는데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벤츠고 이 벤츠의 주인이 세계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그때 세계로 교회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이 벤츠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거의 뭐 공범이 있었던 게 아니냐. 공범이 이런, 있었던 거죠. 예,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런데 수사가 다 되는 것 없어졌잖아요. 같더니 그냥 네. 묻혔어요. 예. 사라져 버렸어요, 다. 네. 그리고 이 이슈를 전부 다 그 병원에서 왜 서울로 오는 거야? 라고 헬기 하고 왜 왜 헬기를 탔냐. 띄우는 거야? 예. 이 이슈로
확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김충식이 왜 등장하는지 그리고 네. 손 목사 우리가 보면 뭐 소년보 세계교회 목사로 추정되는 그렇죠. 일단은 추정되는 그런 사람인데 네. 이 종교와 또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네. 김중식이 나온다 그러면 또 김건희, 네. 뭐 윤석열 그럼요. 어떤 연결이 또 있었던 거 아니지? 또 김상민이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그 또 시점이 네. 참 공교롭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네. 국정원의 개입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됩니까? 온 세상에 그 윤석열의 조직이 같이 결합되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걸 저희가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제가 김충식 특검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김건희 특검법에서 충분히 이것을 갈 수도 있지만 네. 이것을 따로 김충식이라고 하는 자가 너무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조이대와 김충식의 이야기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법사위에서 이걸 발언을 하지만 김충식이 조이대 한독수랑 만날 서열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게 벌써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그랬는데 예.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이 없다. 그런데 김충식이 너무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충식과 서희건설의 얘기도 혹시 알고 계시죠?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충식과 서희건설이 있는데요. 김충식이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더라? 약간 20억짜리인가 땅이 있습니다. 이게 김충식의 땅인데요. 그 김충식의 땅에 서희건설이 근저당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정대택 할아버지 예.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땅이었던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같이 그 공동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한 그 최은순의 판사였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든 지금은 제가 서희건설하고만 이야기하면 네. 그 땅의 땅의 근저당에 근저당. 서희건설이 근저당을 잡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게 어떻게 둘이 엮여 어떻게 있을지 연결이 될 참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희건설 네. 뭐 이제 김건희 안가회동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목걸이 네. 인사청탁 얘기도 있는데 그 너머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목걸이 얘기는 다 나온 얘기잖아요. 예. 자수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목걸이를 차고 나왔을 때, 차고 정상회담 갔을 나토. 때, 예, 저희 국회 운영위에서 전용기 의원이 네.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재산 제가 신고 안 돼 있다. 법사위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재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저기 누굽니까? 저기 윤석열 재산을 다 뽑아봤어요. 다 뽑아봐서 다 보는데 없고 그리고 또 김건희 재산을 보니까 김건희 재산이 약 70억 가량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런데 그게 없었어요. 목걸이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목걸이에 대해서 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모조품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도 그때 했거든요. 그때 이미 모조품 예. 얘기도 하고.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빌렸다 그래요. 지인한테 빌리면 이거 비싼 거거든요. 렌트카 차 빌리면 그 비용 내야지 돼요. 빌려도 비용 내야 박영수 돼요. 전 특검이 그걸로 그렇습니다.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예, 빌리면 렌터카 비용 또한 내야지 내고. 돼요. 그래서 빌리면 비용 내는데 차용증 있어? 돈 빌리잖아요. 그럼 차용증이 있어야 맞아요. 돼요. 억대가 넘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차용증 있어? 차용증 얘기 저희가 다 짚었는데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네. 유야무야 되고 이제 덮였지만 이번에 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목걸이였어요. 네, 어마어마한 목걸이였어요. 예, 인사청탁. 목걸이는 6천만 원이고요. 브로치가 2,500만 원인가 그래요. 브로치가 커요. 박힌 보석이 많은가 봐요. 근데 브로치도 서희건설에서 했다는 건가 통일교인가 이게 다 커요. 목걸이, 브로치, 네. 팔찌, 귀걸이까지 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제가 계산기 다 뽑아가지고 계산기 두들겼지.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보가 왔는데요. 네, 뭐래요? 모조품이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조품 아닌 찐품은 김건희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모조품이야. 모조품도 그 메이커를 박지 못해서 그렇지 다이아 받고 박아야 되잖아요. 모조품도 수천만 원이라고 모조품 그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니 모조품 전문가가 아니라 그 세공 전문가가 저에게 제보를 했어요. 모조품도 예. 비싸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냐면 예.
루이비통이 있으면 루이비통 모조품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비싸잖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가죽이에요. 똑같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이걸 하려면 비싼 건데 아, 그 상표가 안 박혔을 뿐이지. 상표가 안 박혔다 뿐이지 이게 다 들어가려면 그 기술도 그렇고. 아 이거 참 어디까지 김건희의 추악한 모습이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도대체? 나올지 봐야 될 것 어디까지?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김충식 이제 우리 소다네님께서도 김충식도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꼬집어주고 있는데 김충식 의혹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금 특검 언급까지 하셨는데 이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가 제대로 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 특검까지도 가야 된다. 이 김충식 관련된 부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배방읍 부동산 7억이 나왔는지 이것도 밝혀야 네, 되는 것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 이 테러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야 이것도 크겠는데 이 건도 여러 가지 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 대표에 대한 네. 테러와 어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일까요? 제가 김건희 목걸이 때 네. 추정한 모든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이 네.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한 사람뿐일까요? 모든 곳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당시 국민의힘 당원이었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시죠. 그렇네요. 국민의힘 당원이었는지 네. 저희가 조사를 달라라고 네. 했어요. 당원인지 국민의힘에게 답 달라라고 했어요. 저희가 웬만큼 알고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원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그 나오는 그 지점부터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칼꽂기 연습, 찌르기 연습,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후 좌우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그리고 또 신천지 네. 등 관련해서 대선이나 이게 어떻든 돈과 뭐 여러 가지로 당원 가입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수사를 하는데 지금 김문수부터 전부 다 막고 있잖아요. 막는 이유가 뭐겠어요? 김문수부터 예, 막아야 다 거기서 되는.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으면 이 안에 여러 가지 가서 그걸 가지고 오는 순간 여러 가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 제가 국민의힘도 보기에는. 이제 큰일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예. 있는 거고 못하게 하는 거고 어허. 거기에 있는 당원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고 이게 그러면 대테러센터라고 했던 국정원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가? 김상민만 가입되어 있을까요? 그 위는요? 그럼 경찰들은요? 그럼 경찰의 우철문이 그렇게 답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럼 이상민은요? 모두 다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거 다 수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의혹 제기를 제가 하면서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그래 너무 예. 이상해요. 이상한 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그리고 때문에. 이화영 그리고 저희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했던 거 여기에 제가 이번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야당이라고 예 그게 마약 관련한 거거든요. 검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여기에 대통령 후보들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줄을 댄 대통령 후보하고 적이 되는 그 야당 다른 정당의 그 정치인들은 어떻게 연결해서 감옥에 넣는지 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현실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진짜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던 검사들은 어떤 줄을 타고 가게 되었는지 인천지검에서 마약 수사를 하다가 인천세관에서 마약 그 수사를 같이 하다가 왜 거기서 멈췄는지 그리고 그때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은 어떤 라인을 타고 검찰총장이 되었는지 등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인천세관에 있던 이 세관장은 네. 왜 그렇게 그 백혜령 경정이 하는 마약 수사를 막으려고 끼어 들어왔는지 그리고 영등포에 있던 서장은 왜 청와대로 그때 용산 대통령실로 승진하고 가면서 네. 마약 수사를 하라고 했다가 마약 수사를 막았는지 등등 이 모든 것이 저는
다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나오는 정치인, 대통령,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들, 이재명 정부부터 그리고 그 관계 이런 사람들은 깨끗한 정치, 더 이상은 그런 정치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아까 이 언급하신 부분,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뭐 김건희, 좀 한덕수 뭐 등등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잘못된 수사, 그 다음에 보여왔던 그 모습들도 잊으면 안 되고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 현금 뭉치를 지난해 말에 남부지검이 전 씨 집에 찾아냈는데 출처를 밝힐 핵심 증거를 분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분실합니까? 아니 건진법사는 이 선물 통일교에서 받은 거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검찰은 현찰의 관봉권 추적 단서를 분실했다고 그러고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이건 뭐 맞춘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한 겁니까? 숨기고 지우고 증거 인멸을 함께할 가능성이 높지요. 네. 검찰이 여러분 그러고도 남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개혁 윤석열이 그러고도 남는 조직이었고 윤석열의 네. 아버지 집을 김만배는 어떻게 살까요? 윤석열은 대장동을 팠더니 곽상도가 나오고 박영수가 나오고 윤석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예 대장동의 땅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종잣돈을 만들 때 그 브로커의 부장검사가 네. 윤석열이었다. 변호사는 박영수였다. 이 모든 것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